네, 안녕하세요. 파랑새 발달 클리닉 김정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요. 1월 달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었는데, 저희 부산의 이루어짐 원장님하고 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오늘은 부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실 이루어진 김동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이루어진 발달센터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김동 원장님하고 저희 파랑새하고 아이들을 끌고 가는 지향점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매달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이들 플러스 저희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니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을 저희가 조금 모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뇌병변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아들 녀석을 둔 어머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치료 열심히 계속 받으면 우리 아이가 정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무탈하게 태어나고 자라기만을 바라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준비하고 지금 이제껏 아이를 키워오신 어머님들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더 무거운 질문이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드려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준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되게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명의 어떤 집단이 있는데 키가 이제 10명이 170이고 1명이 150이에요. 그러면 170이 정상이 되고 150이 비정상이 되죠. 근데 150이 9명, 10명이 있는 집단에서 170이 1명이 있다면 150이 이제 정상이 되는 집단이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정상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맞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의 성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벤트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전형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쓴 지가 이제 꽤 됐죠. 그래서 운동 재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정상 발달인데 그게 정상 발달이 아니라 이제 전형적인 발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전형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동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 손상 없이 정말 운 좋게도 잘 자라는 친구들의 값을 다 모아서 평균치 값을 데이터화한 것이 정상 발달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정으로 손상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발달하고 성장해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발달 속도 그리고 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여정으로 아이가 자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하나씩 생기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자기 감정과 꿈을 가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가는 것이 정상 생활 혹은 정상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와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지지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뇌 손상,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어떤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을 현대의학 치료 방법으로는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손상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아이가 발달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위의 손상을 얼마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가지게 되는 한계점은 분명히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아이가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느냐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뇌손상에 따른 한계점, 제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의 전문가의 소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처음 재활을 시작하면서 그냥 뭐 뇌에 백질연화증 같은 어떤 손상이 있는데 지금은 다 흡수가 돼서 없어졌대요 라는 말을 듣고 그럼 뇌는 다 정상이 된 거네? 근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걷지? 라는 의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뇌 손상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손상받은 부분이 어떤 자연적인 기전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기전에 따라서 뇌 손상이 변형이 된 것이지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안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손상은 더 이상 암이나 종양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상을 가지고 아이가 자랄 때 얼마만큼 제한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은 저희가 충분히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혹은 아이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양상을 통해서 검사와 결과를 해석하면 충분히 그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목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쪽으로 이게 넘어와 보면 이제 정상 발달을 기준으로 재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발기기를 하고 잡고 서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뭐 뇌병변으로 인해서 친구가 이제 내발기기도 안 되고 잡고 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내발기기를 하고 잡고 설 때까지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 왜냐면 그게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재활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는 경험이나 그리고 움직이는 경험 되게 못하게 되는 거죠. 똑바로 그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틀어지고 조금 서툴고 하면은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바로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발달이 이제 늦은 상황인데 움직임을 막 하는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더 하기 싫어서 발달이 되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제당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재활은 정말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뭐 이만큼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일부러 저희가 다 없애고 누르는 형태인 거거든요. 어머님의 답변에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여정으로 발달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전형적 비전형적,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나 근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를 조금은 저희가 이제 정상이라는 단어에 되게 꽂혀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이제 부족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만 되게 집중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애가 잘하는 거, 그리고 뭘 더 관심 있어 하는지에 되게 포커스를 둬서 그거를 되게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이나 기회를 많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어머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달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